이번 달부터 우리 예산은 따로 관리하자. 남편이 말했다. 그래요. 아내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녀는 이런 전개를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준비되어 있었을까? 그 전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도 확인해 주세요. 매일 여러분과 함께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럼 즐겁게 감상하세요. 향긋한 허브와 함께 구운 닭고기의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며 올가는 노릇하게 구워진 닭을 조심스럽게 오븐에서 꺼냈다. 남편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다. 1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음식을 준비했다. 부엌에서는 접시들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17살 딸 유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탁을 차리며 식기들을 능숙하게 배치했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올가는 뜨거운 닭고기 조각을 접시에 나누어 담으며 외쳤다. 그때 문틈으로 민수가 나타났다.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올가는 단번에 그것을 눈치챘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며 그녀는 그의 감정을 읽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이런 표정은 분명히 뭔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 할 때 나타나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없어 망설일 때 나오는 표정. 냄새 참 좋네. 민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나 요즘 생각 좀 해봤는데. 올가는 국자를 들고 멈춰 섰다.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유진은 핸드폰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도 눈길은 슬쩍 아버지의 쪽으로 향해 있었다. 있잖아 자기야. 민수는 닭고기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잘라 입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가게 관리를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달부터는 각자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해. 올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가슴 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다. 응. 민수는 입가를 닦으며 계속 말했다. 내가 계산도 해보고 따져봤는데 이게 공평할 것 같더라고. 각자 자기가 번 돈만 쓰는 방식이지. 그는 이 말이 굉장한 제안이라도 되는 양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듯했다. 유진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기는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정한 고정 금액만큼만 집안 살림에 쓰면 돼. 나는 내 수입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민수는 딸의 반응도 모른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올가는 닭고기 조각을 작게 잘라 한 입 넣었다.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씹었다. 부엌은 고요했다.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민수는 오래전부터 그 시계를 바꾸자고 말했지만 늘 미뤄졌다. 그래요. 올가는 변함없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깜짝 놀란 듯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그는 전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눈물, 논쟁, 분노, 심지어는 히스테리까지 상상했지만 아내는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다. 마치 독서 모임에서 들은 새로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진짜 그냥 그래요야?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다. 뭐라고 듣고 싶었는데요. 올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미 다 정하신 거잖아요. 유진이 킥킥 웃음을 터뜨리려다 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하는 척했다. 그래. 민수는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럼 그걸로 정한 거네. 그럼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오늘 닭고기 진짜 잘 구워졌죠? 어때요?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대화를 전환했다. 이제 주제는 학교 수업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일처럼 보였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의 반응, 그 어떤 부분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올가는 딸의 화학 수업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있었다. 다만 이마에 잡힌 잔주름 하나만이 그녀의 속마음을 비췄다. 그녀는 생각했다. 분리 예산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지. 월요일 아침은 민수에게 평소와는 달랐다. 그는 부엌 찬장을 열고 평소처럼 손을 뻗어 좋아하는 고급 이탈리아산 커피를 꺼내려 했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올가, 그는 침실 쪽으로 소리쳤다. 내 커피 어디 갔어? 아, 맞다. 부드럽고 평온한 아내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이번엔 안 샀어. 이제 우리는 각자 예산을 쓰잖아. 당신 커피는 너무 비싸더라고. 민수는 순간 굳어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빈정거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조금은 사무적인 거리감만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필라테스 수업 준비를 하며 흥얼거리던 소리를 들었다. 최근에 다시 등록한 수업이었다. 그래, 알았어. 민수는 투덜거리며 중얼거렸다. 가는 길에 사야겠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고 안에는 채소 몇 가지와 우유, 그리고 유진 이름이 적힌 도시락통 몇 개만 들어있었다. 이거 다야? 그는 무심코 물었다. 당신 냉장고 반은 비어있어. 올가는 책에서 시선을 들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랑 유진이는 우리 예산으로 장 봤어. 다음 날엔 샴푸가 떨어졌다. 그 다음엔 면도 젤이 없었다. 목요일이 되자 차의 연료가 거의 바닥나 있었고 관리비 청구서는 그의 이름으로만 발송되어 있었다. 결국 금요일 아침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거 무슨 시위야? 올가는 현관문 앞에서 새 스카프를 정리하며 멈춰 섰다. 민수는 문득 요즘 아내가 유난히 산뜻하고 단정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위?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듯 되물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 새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뿐인데. 각자 번 돈으로 살자고 했잖아. 나야 뭐 당신 말대로 일 안 하니까 당신이 정해준 살림비로만 움직이는 거지. 하지만 너는 항상... 그는 말끝을 흐리며 깨달았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는 당연하게 여겨왔던가. 항상 뭐... 올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늘 장 봐오고 공과금 내고 당신 차에 기름 넣고 셔츠 다림질하고. 맞아요, 민수씨. 하지만 그건 우리가 공동 예산일 때 얘기지. 복도에 유진이 나타났다. 학교 갈 준비를 다 마친 모습이었다. 엄마,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카페 가기로 했죠. 그럼 기억하지? 올가는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작은 즐거움을 위해 따로 예산을 마련해뒀지. 그들은 집을 나섰고 민수는 홀로 조용한 집에 남겨졌다. 그는 냉장고 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왼쪽 엄마와 유진, 오른쪽 아빠. 그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상하게 쓸쓸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 순간 휴대폰이 삑 소리를 내며 메시지를 알렸다. 혹시 올가가 마음을 바꾼 건가? 순간적인 희망이 스쳤지만 화면에는 은행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고객님, 관리비 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꼭 쥐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계획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다. 출근길엔 교통체증에 갇혔고 중요한 계약은 무산되었고 마침내 핵심 고객이 회의를 갑자기 연기했다. 머리는 울렸고 배는 꼬르륵 소리를 냈다. 그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근처 카페에서 대충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오늘은 뭔가 맛있는 걸 시켜야겠다. 그는 주차장을 나서며 생각했다. 피자? 아니면 새우시? 배달 앱을 열고 그는 카드 잔고를 확인하며 멈칫했다. 어제 가득 주유한 비용, 장 봤던 금액, 공과금까지. 그가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돈은 이제 3분의 1도 채 남지 않았다. 괜찮아. 그는 다른 카드를 확인했다. 그래도 저축해둔 돈이 있잖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에 새 휴대폰을 사고 시계를 바꾸고 친구들과 배간 뒤 이제 그 예비금도 거의 바닥이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집으로 향했다. 그래도 뭐 집에 가면 뭐라도 있겠지. 집에 도착한 민수를 맞이한 건 정적과 고소한 향기였다. 그는 코끝을 스치는 냄새를 맡았다. 분명히 배추 들어간 군만두였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간식. 올가? 그는 부엌을 둘러봤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만두 접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메모가 함께 있었다. 이건 나랑 유진이 먹을 거야. 냉장고 오른쪽은 당신 거. 민수는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었다. 그의 구역에는 어제 남긴 샌드위치와 케첩 한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들고 있었다. 아빠, 문 좀 살살 닫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운동 갔다가 좀 누우셨어요. 민수는 만두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거 엄마가 만든 거니?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이건 우리 음식이에요. 아빠가 원하신 거잖아요. 각자 예산. 그녀는 침착하게 만두 하나를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자리에 선 채로 만두 접시를 바라보았다. 그 향기, 어린 시절의 기억, 따뜻했던 날들. 올가? 그는 다시 불렀지만 그 목소리엔 더 이상 단호함이 없었다. 우리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미안해요, 민수 씨. 아내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차분하고 일정했다. 우리 벌써 먹었어요. 운동 갔다 오니까 좀 피곤하네요. 민수는 식탁에 털썩 앉았다. 집에 먹을 건 없고 배달은 비싸고 마트에 갈 기운도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라도 보려 했다. 그런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인터넷 요금 연체, 서비스 일시 중단 예정. 올가, 우리 인터넷 끊긴대. 그는 소리쳤다. 아, 맞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난 이제 모바일 데이터만 내. 집 인터넷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기억 안 나? 민수는 어둑한 부엌에서 앉아 있었다. 유진은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고 침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올가는 아마 저녁 요가 중이었을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는 결국 침실로 향했다. 올가,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예산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민수 씨. 그녀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일 이야기해요. 나 이번 달 예산 계획도 세워놨거든요. 숫자들을 직접 보면 많은 게 명확해져요. 그녀의 말투에서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침대 쪽에 누웠다.
부엌에선 여전히 그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가 늘 바꾸자고 말만 하던 그 시계.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는 새 시계가 얼마나 하는지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일요일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민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즉석 커피를 천천히 저었다. 익숙하던 고급 원두 커피는 이제 사치였다. 지난 일주일은 참으로 힘들었다. 그는 외식도 줄였고 매일 마시던 카푸치노도 포기했다. 헬스장 회원권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집 안에 감도는 어색한 공기, 점점 멀어지는 듯한 가족과의 거리감이었다. 올가가 부엌에 들어왔다. 새로 산 듯한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고급 향수가 풍겨왔다. 도대체 저건 또 어떻게 산 거지?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민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요. 그녀는 맞은편에 앉으며 팔짱을 꼈다. 이게 다 안 맞는 것 같아. 그는 손으로 부엌을 가리켰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될까? 원래대로? 올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되물었다. 다시 공동 예산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무 성급했지. 올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근데 있잖아, 민수 씨.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난 요즘이야말로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결혼했을 때 난 가족은 한 팀이라고 믿었어요. 그 후 유진이가 태어나고 나는 집에 남았죠. 당신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도 난 항상 당신들을 책임졌잖아. 민수가 반박했다. 책임졌다고? 올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집에 항상 음식이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 요금은 누가 냈고 차에 기름은 누가 넣었으며 당신 셔츠는 누가 다렸을까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년 전 이모가 나한테 했던 말 알아요? 올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절대 자기 돈 없이 살지 마. 절대. 난 당신이 주던 생활비 중에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수를 배우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 후 네일을 배우고 3년 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눈을 깜빡였다. 당신 사업해? 그래요. 올가는 조용히 은행 명세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지금은 당신 수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말 안 했을 뿐. 그 순간 유진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다. 유진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민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물론이죠. 딸은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나한테 다 알려줬어요. 난 이미 4명의 통장도 있고 저축도 하고 있어요. 민수는 멍하니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그 통제는 진작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올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제야 말한 거야? 올가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해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냐고요? 그동안은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통제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예산을 나누자고 했을 때 난 그냥 당신이 말한 대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현실이 어떤지. 민수는 그녀 앞에 놓인 문서들을 바라보았다. 투자 명세, 사업 수익, 예금 통장. 그 모든 것이 수년 동안 그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올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우리 조건을 다시 정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엔 평등한 관계로. 부엌 너머 거실에서 오래된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렸다. 민수가 늘 바꾸려던 그 시계. 하지만 지금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가족을 이끌었다는 오랜 착각에 대한 조용한 비웃음처럼 들렸다. 세 주가 흘렀다. 가을 햇살이 느릿하게 창문 틈으로 들어와 거실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벽엔 이제 새 시계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올가는 고집했다. 예전에 그 낡은 시계도 그대로 두자고. 그래서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과거와 현재처럼. 민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엔 가족의 재정 계획표가 펼쳐져 있었다. 두 개의 열, 각자 동일한 금액이 기입된 두 개의 기여 항목.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공평했다. 아빠, 유진이 문가에 서 있었다. 내 파란색 노트 못 봤어요. 계산 정리한 거 있는데 거실 책장에 있을 거야. 민수는 무심결에 대답했다. 근데 내 첫 투자 성과는 어때? 그가 문득 물었다. 유진의 눈이 반짝이며 생기를 띄었다. 아, 아빠. 엄마가 추천해준 그 주식 있잖아요. 12%나 올랐어요. 거의 여름방학 디자인 캠프 비용 모았어요. 딸은 들뜬 얼굴로 노트를 찾으러 갔다. 민수는 턱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이었다. 유진이 자신의 재정 계획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건.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저 그 나이에 무슨 투자야 하고 웃어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의 가족 안의 여성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그때 올가가 장을 본 가방을 들고 부엌에 들어왔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는 물건을 정리하며 묻는다. 그냥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못 보고 살았는지 생각 중이야.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성공한 사업가랑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 올가는 살짝 웃으며 그의 앞에 커피 한 통을 내려놓았다. 그가 좋아하던 그 비싼 커피였다. 참, 생각난 김에. 그녀는 가볍게 말했다. 혹시 내 쇼핑몰 운영에 참여해볼 생각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가 당신이랑 같이 일한다고? 왜 안 돼요? 올가는 그의 옆에 앉았다. 당신도 사업 감각 나쁘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른 데 썼던 거지.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의 눈에는 그때 그 반짝이던 불꽃이 살아있었다. 그가 한때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눈빛. 하지만 기억해요. 그녀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이번엔 진짜로 동등한 파트너십이에요. 예산도 1도 3도.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그렇게만 생각했다. 가장의 역할은 지휘하는 것, 아내는 그 곁에서 따르는 것.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올가는 오래전부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스스로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가 초안으로 사업 계획 짜봤어요. 한번 봐줄래요? 민수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에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이를테면 진정한 삶의 균형이란 무언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펼쳤다. 보자고. 이번엔 진심으로 말했다. 이번엔 진짜 모든 걸 제대로 볼 거야. 창밖에선 가을 바람이 잎사귀들을 몰아치고 있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계절처럼 이 집에도 찾아왔고, 이번엔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언제든 또 다른 이야기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